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가 국내 시합법 변호사 포함해서 26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기존처럼 일반 변호사나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룰 수도 있지만 성인과 미성년자는 형사사건에 입건이 된 경우 비슷하게 처리되는 것 같아도 완전 다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소년법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은요, 무죄와 유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소년 사건의 특성, 그리고 소년 재판 판사님들이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보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로벤지의 신혁범 남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물론 뭐 시사적 이슈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로펌 이야기를 좀 하려고 나왔는데요. 저희 로펌의 대표 분야 중에 하나가 소년, 옛날 김혜수 나온 드라마 아시죠? 이렇게 소년 아이들이 형사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이 소년법, 그리고 학교폭력에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문제됐을 때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소년법 학교폭력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의뢰인 중에서 여기가 소년법이랑 학폭은 많이 하는 거 알겠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을 받은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신혁범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소년법 그리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가 국내 시합법 변호사 포함해서 26명밖에 안 됩니다. 변호사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49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요, 소년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나 어떤 촉법 소년이 형사적으로 잘못 저지르고 가정법원이나 이런 소년 사건에 갈 때 재판을 받거든요. 그런 사건을 30개 이상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하고 검토를 받고 위원회에서 통과됐을 때 이렇게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제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었고 제 자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얘기하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우리 남 변호사님이 네네. 자세히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다행이고, 아무튼 제가 소년법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박수! 저희 로벤지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수원입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를 합해서 총 2,511개라는 정말 많은 학교가 있어요. 전국 학생의 4분의 1이 넘게 경기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형사사건이 발생해서 소년보호 처분이나 항거 처벌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기존처럼 일반 변호사나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룰 수도 있지만 성인과 미성년자는 형사사건에 입건이 된 경우 비슷하게 처리되는 것 같아도 완전 다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소년법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사건을 상담을 하고 수임을 하려고 했거든요. 소년 사건이었는데, 근데 어머니께서 남편의 지인이 변호사다 이러셔가지고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한 6개월, 7개월 지나서 저희 사무실에 또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른 지인 변호사님 수임해서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막 우시면서 지금 우리 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애가 사건이 중대하고 어떤 애인지를 정확히 보려고 한 달 동안 소년은 비슷한 건데 애를 합숙시키면서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 사건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정벌 변호사님이랑 저랑 상담했을 때 왜 그렇게까지 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록이나 이런 걸 봤는데, 변호사님께서 이게 약간 무죄 주장을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해서 소년 사건 재판에 가서 무죄를 주장하시고 재판장님이 합의를 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합의 안 한다, 우리는 공탁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형사 재판 같이 변론을 하신 겁니다. 근데 소년 사건은요, 무죄와 유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년 사건에서는 그럼 형사 사건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유죄 무죄 다투세요. 근데 그렇게 형사 사건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죄가 나오면 전과가 나오는 겁니다. 전과가. 소년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거든요. 소년 사건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무죄 취지로 하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 공탁도 소년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탁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아니면 민사적으로 변제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형사 공탁이라고
폭력이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재판장님이 이제 대노를 해서 소년분류심사원을 갖고 그 후에 저희 수임해가지고 다시 진행해가지고 결국 신혁범 변호사님 진행하셨거든요. 어떻게 나왔죠? 보호관찰로 잘 네, 마무리됐습니다. 단기로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 전문이나 아니면 이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소년 사건의 특성 그리고 소년 재판 판사님들이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보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황당하게 무죄 주장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문분야 등록하기 전에 학폭위원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심의위원장도 해보고 또 수많은 소년 사건을 해봤는데 형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년 재판은 하루에 끝나요. 길이 잡히면 그날 심리하고 그날 결정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다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기일을 다시 한번 속행을 해가지고 다시 내고 싶은 것들 이런 부분 뭐 추가적으로 내겠다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런 부분 때문에 소년법을 전문 분야로 선택하는 비중이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분도 보면 저희가 띄워드릴 건데 무죄, 유죄, 징역, 벌금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고 1호부터 10호까지 호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얘를 개화시키고 또 아이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겪지 않을지 봉사나 수강이나 아니 보호관찰이나 가정위탁이나 여러 가지 소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 요소가 다릅니다. 변호인 의견서도 아니고요. 보조인이라고 변호사를 말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하고 물론 심리기일에 같이 동석을 할 수 있으나 재판에서의 변호사의 역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나서서 우리 의뢰인은 13세, 14세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년 사건이 되게 많이 해본 변호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